안녕하세요, 차플레이 이영빈입니다. 작년 9월에 현대차와 GM이 포괄적 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한다고 발표하고 나서 과연 이 둘이 어떤 방식으로 협업하게 될까 굉장히 궁금했었는데 오늘 그 첫 결과가 나왔습니다. 무려 5종의 차량을 공동 개발한다는 건데요. 각설하고 오늘 현대차가 발표한 보도자료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자동차와 제너럴모터스는 양사가 공동 개발하는 첫 5개 차량에 대한 계획을 발표하며 전략적 협력 관계에 있어 중요한 이정표를 세웠다고 밝혔다. 양사는 내연기관과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모두 탑재할 수 있는 중남미 시장용 중형 픽업, 소형 픽업, 소형 승용, 소형 SUV 4종, 북미 시장용 전기 상용 밴 등 5종의 차세대 차량을 공동 개발해 나갈 계획이다 라고 합니다. 개발 방식은 각자의 장점을 극대화하는 형태인데요. 픽업 트럭의 명가 GM은 중형 픽업 트럭 플랫폼 개발을 주도한다고 하고요. 소형차라든지 전기차의 강점이 있는 현대차는 소형차 그리고 전기 상용 밴 플랫폼 개발을 주도한다고 합니다. 현대차는 한 번도 만들어 본 적이 없던 제대로 된 중형 픽업 트럭이 나온다는 얘기고요. GM은 트랙스와 트레일블레이저 이 다음에 차세대 소형차가 나오고, 그리고 지금 쉐보레에서 만들고 있는 익스프레스 밴 아니면 GMC 사바나 밴 같은 게 전기차로 바뀌어서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2028년부터 본격적으로 양산을 시작해서 연간 무려 80만 대 이상 생산이라는 목표를 갖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이 현대차, GM 둘이 뭔가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듯한 느낌이죠.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그냥 단순히 같이 자동차를 개발해서 중남미 시장을 공략하려는 걸로 보이지만요. 조금 더 이걸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번 협력의 진정한 가치, 그리고 현대차와 GM이 각각 얻어가게 될 이득이 엿보입니다. 사실 작년에 현대차가 GM하고 협력 계획 발표를 했을 때 많은 분들이 가장 우려하시던 건 GM에 무슨 기술이 있다고 현대차가 GM하고 협력을 하냐, 현대차가 갖고 있는 하이브리드 기술이며 뭐 전기차 기술이며 이런 것들을 다 퍼주기만 하고 끝나는 거 아니냐라는 거였죠. 그런데 사실 현대차에게 이번 협력은 이 북미 시장 공략을 위한 마스터키나 다름이 없습니다. 네, 이번 협력으로 현대차가 얻는 이득 첫 번째, 미국 픽업 트럭 시장 개척입니다. 이 미국 자동차 시장은 특성상 이 픽업 트럭의 인기가 대단한 시장입니다. 작년 기준으로 보면요, 전체 자동차 판매에서 약 20% 이상이 픽업 트럭 판매량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 전체 자동차 판매 1, 2위를 차지하는 자동차는 지난 10수년간 항상 포드 F150 그리고 쉐보레 실버라도 같은 픽업 트럭이었어요. 물론 요즘은 조금 달라졌습니다. 이 미국도 고유가 시대 그리고 친환경차 시대가 되면서 이 토요타 라브4나 아니면 테슬라 모델 Y한테 순위를 내줬기는 했지만요, 그래도 여전히 이 미국 시장에서 가장 인기 있는 차라고 하면 일반적으로는 당연히 픽업 트럭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러면 미국인들은 왜 이렇게 미국산 픽업 트럭을 사랑하나? 물론 이 미국인들의 라이프스타일이 픽업 트럭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는 합니다. 이 미국의 농업 지역이나 목축 지역을 가보면 거기에 온갖 짐을 싣고 나르려면 무조건 픽업 트럭이 필요합니다. 생필품이에요. 이걸 하려면 세단 당연히 안 되고 웬만한 SUV를 가지고도 쉽지 않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실용적인 이유 때문에 이 미국인들은 미국 제조사들이 만든 큼직큼직하고 투박한 픽업 트럭을 사랑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사실 미국 픽업 트럭 시장은 이렇게 단순하게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이 미국 픽업 트럭 시장은 미국 외에 다른 나라 자동차 제조사들이 들어올 수 없도록 벽을 쳐놓고 자기들끼리만 경쟁하는 이 그들만의 리그였어요. 이 기본적으로 치킨세라고 해서 다른 나라 픽업 트럭에는 관세 25%를 부과 중입니다. 이 치킨세라는 건 1960년대 초에 유럽이 미국산 닭고기 수입에 대해서 관세를 높게 부르면서 이 무역 장벽을 세우니까 미국이 이걸 보복하겠다면서 이 1964년부터 유럽산 픽업 트럭, 밴 이런 상용차들에 관세 25%를 부과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폭스바겐이 타입 2 같은 밴을 가지고 이 미국 시장에서 상용 밴의 60%를 점유하고 있었는데, 이 치킨세 이후에는 제대로 판매도 못하고 전전긍긍하고 있다가 결국 이 최근에 스카우트라는 픽업 전문 브랜드를 미국에서 만들어서 픽업 시장을 재공략하겠다라고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 미국에는 미국에서 생산한 픽업 트럭만 팔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포드, GM, 스텔란티스 당연히 미국에서 픽업 트럭 생산하고 있고요. 토요타나 닛산도 미국에 공장을 만들어서 픽업 트럭을 팔고 있습니다. 이걸 보는 현대차, 이 잘 되는 픽업 트럭 시장을 그냥 포기할 수만은 없겠죠. 투싼을 가지고 만든 산타크루즈가 있기는 한데 이건 사실 유니바디 기반 픽업 트럭이라 이 미국인들이 진짜 원하는 이 바디온 프레임 픽업 트럭하고는 조금 거리가 멀고요. 기아 타스만 이건 잘 만들어 놓고 이거 수출하면 관세 때문에 이 미국에 팔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방법은 하나뿐이죠. 완전히 새로운 바디온 프레임 픽업 트럭을 처음부터 설계하고 디자인해서 미국의 생산 라인 공급망까지 다 깔아서 이걸 생산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최소 수천억 원의 비용이 드는 작업이에요. 이 비용도 비용이지만 시간도 뭐 최소 몇 년의 시간이 꼬박 들어가죠. 그런데 만약에 이게 잘 안 팔리면 야, 이건 진짜 속된 말로 쪽박을 차게 되겠죠. 그래서 현대차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니, 내가 설계를 안 하고 내가 라인을 안 깔고도 픽업 트럭을 잘 만들 방법이 없을까? 이렇게 생각하던 와중에 이때 마침 이 GM과의 협력길이 열린 거죠. 이 GM은 명실상부 픽업 트럭 명가입니다. 쉐보레 실버라도, 콜로라도에 GMC 시에라, 캐니언 뭐 등등 수십 년 동안 다양한 픽업 트럭을 만들어 왔잖아요. 그러면 이 GM의 검증된 픽업 트럭 플랫폼에 이미 가동 중인 생산시설, 부품 공급망까지 활용한다면 어떨까? 그러면 현대차가 할 일은 단 두 가지뿐입니다. 디자인 그리고 마케팅. 이 두 가지만 잘하면 심지어 잘 팔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대차는 이번 GM과의 협력을 통해서 실제로 중형 픽업 트럭을 개발해서 내놓겠다는 이번에 이런 계획을 내놓은 겁니다. 아마 쉐보레 콜로라도를 현대차 버전으로 개조해서 내놓은 모델이 될 텐데 와, 이거 어떤 모습으로 나오게 될지 굉장히 궁금해지고요. 지금 북미에서 현대차가 매년 최고 실적을 새로 쓰면서 점점점 점유율을 늘려나가고 있는데 이 경쟁사 토요타랑 싸울 때 항상 이 퍼즐이 하나 부족했던 게 바로 픽업 트럭이었습니다. 토요타는 타코마, 툰드라 이런 걸 그래도 갖추고 있었는데 현대차는 이 차들과 경쟁할 차가 하나도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현대차도 제대로 된 픽업을 내놓으면서 이 토요타와 모든 세그먼트, 모든 차급에서 맞서 싸울 수 있게 됐다라는 점도 기대되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자, 이번 협력으로 현대차가 얻는 이득 두 번째, 미국 관세 리스크에 대한 안전장치 확보입니다. 이 최근 글로벌 무역 시장에서 가장 큰 화두는 역시 보호무역주의죠. 특히 이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 움직임은 이 수출 기업에 있어서 가장 큰 경영 불확실성입니다. 이 현대차도 지금 국내에서 4대 중에 한 대는 미국으로 수출 보내고 있는데요. 최근 자동차에 15% 관세를 매긴다는 거, 야, 이거 진짜 쉽지 않은 상황이죠. 그래서 현대차는 이 GM과의 협력을 통해서 언제든지 미국 생산을 늘릴 수 있는 이런 강력한 보험을 확보해 놓는 겁니다. 현대차는 이미 미국에 공장이 2개 있죠. 엘라베마 공장, 그리고 최근 가동을 시작한 메타플랜트, 이렇게 2개의 공장이 있는데요. 엘라베마 공장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40만 대 정도를 생산합니다. 메타플랜트는 원래 30만 대인데 이제 이거를 추가 투자를 통해서 50만 대까지 이 생산량을 늘린다고 하죠. 그런데 이 공장들은 사실상 포화 상태입니다. 이 엘라베마 공장에서는 엘란트라, 산타페, 투싼 이런 걸 만들어서 뭐 다른 차들을 추가로 생산할 여력이 없고요. 이 메타플랜트 같은 경우는 아이오닉 시리즈를 생산해서 조금 여유가 있는데 앞으로 여기에서 제네시스라든지 기아라든지 이런 다른 브랜드까지 다 생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갑자기 국내에서 수출 물량을 줄이고 미국에서 현지 생산 비중을 늘려야 되는 이런 돌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대처가 안 되는 그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미국에 있는 좀 여유로운 GM 공장을 활용해서 현대차를 생산할 수 있다면 이 모든 문제가 단번에 해결되겠죠. 이건 단순히 조립 라인을 빌리는 게 아닙니다. 이 숙련된 현지 인력, 수십 년 동안 구축된 부품 공급망, 그리고 복잡한 물류 네트워크까지 즉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관세 15%로 확정한다 만다 뭐 이러고 있지만 여기서 만약에 트럼프가 말을 싹 바꿔서 내가 언제 15%를 써? 15% 추가했지? 이런 식으로 갑자기 극단적인 태도를 보일 때도 그걸 달래주기 위해서 미국에 막대한 투자를 할 필요 없이 신속하게 이 현지 생산으로 방향을 전환할 수 있는 그런 전략적인 유연성을 갖추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미국의 관세 리스크에 대한 안전장치를 확보하게 됐다는 게 현대차가 이번 GM과의 협력에서 가져가는 큰 이득 중에 하나라고 생각되기도 합니다. 근데 그러면 현대차와 GM의 협력, GM이 얻어가는 이득은 뭐가 있을까요? 사실 GM은 개이득이죠. 그동안 제대로 못 만들었던 소형차, 하이브리드 차 이런 것들을 내놓을 수 있는 절호의 찬스를 잡았습니다. 이 GM은 사실 픽업 트럭이나 대형 SUV 같은 차들을 진짜 잘 만듭니다. GMC 유콘, 쉐보레 타호 이런 차들은 GM이 진짜 전문가예요. 이 급에서 한 50년 동안 1위를 놓쳐본 적이 없는 적도 있어요. 이 수익성도 엄청났죠. 이 대당 마진이 1만 달러에서 2만 달러 정도. 차 한 대 팔면 우리 돈으로 1,400만 원에서 2,700만 원 정도를 남겼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소형차 같은 경우는 이 GM에서 항상 찬밥 신세였습니다. 지금 개발부터 생산까지 우리나라 한국 GM에 맡겨서 하고 있는데 트랙스 미국에서 20만 대 팔면서 미국 소형 SUV 1등입니다 라고 하지만 왜 1등이냐? 이유를 따져보면 가격이 말도 안 되게 저렴하기 때문이에요. 시작 가격이 21,600달러입니다. 3천만 원이 채 안 돼요. 이 개발도 한국에서 해주고 생산도 한국에서 해주고 미국으로 배 타고 넘어오기까지 해야 되는데 미국에서 팔 때 가격이 21,600달러 시작이면 야, 이건 팔아도 파는 게 아니죠. 이미 수익률이 아주 안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트럼프가 관세 15%를 또 매기겠다는 상황이죠. 그러면 미국 GM 입장에서는 가뜩이나 수익률이 안 좋은 차에 관세까지 붙으면 이걸 한국 GM
GM에서 굳이 생산해서 가져와서 팔 이유가 있을까? 이 못 파는 건 당연하고요. 이거 자칫 잘못하다가는 미치는 장사를 하게 생겼죠. 그러다 보니까 GM은 막대한 신차 개발 비용과 시간을 절약하면서도 이 시장에 내놨을 때는 경쟁력이 있는 그런 소형차를 내가 어디서 받아오면 좋을까 이러면서 꽤 오랫동안 이 파트너를 구해왔습니다. 그런데 마침 예전부터 엘란트라, 투싼 이런 작은 차들을 잘 만들던 현대차가 이 픽업 트럭을 못 만들어서 쩔쩔매고 있는 상황을 보게 된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픽업 줄게, 너는 소형차 다오, 이렇게 서로의 니즈가 딱 맞아 떨어지면서 앞으로 현대차의 소형차 플랫폼, 소형차 제작 기술을 받아서 디자인만 새로 해서 쉐보레 배지를 붙여서 판매를 하겠다는 겁니다. 이 쉐보레 디자인에 코나의 상품성을 갖춘 자동차라면 이거 우리나라에 또 내놔달라고 난리일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GM이 또 부족했던 부분 중에 하나는 하이브리드였습니다. GM은 애초에 계획이 EV 올인이었죠. 이 배터리 회사 얼티엄 셀지를 설립하고 등등등을 하면서 이 하이브리드를 거치지 않고 전기차로 바로 넘어가는 게 답이다, 이렇게 전략을 짰었는데요. 시장 반응이 조금 달라졌죠. 이 원래 전기차 시장은 연에 몇십 %씩 성장하는 이 가파르게 성장하는 시장이었는데 지금 올해 2분기 미국 판매량을 보세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 전기차 판매량이 6.3% 오히려 줄어들었습니다. 역성장했어요. 물론 그렇다고 전기차 시대가 안 오는 건 아니지만 지금 속도가 살짝 둔화했다라는 것만큼은 분명한 것 같아요. 전기차 가격이 생각보다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 가뜩이나 이 전 세계적으로 경기도 어려운데 이 비싼 전기차들 판매가 좀 주춤한 거죠. 어쨌든 그런 시대다 보니까 이 가솔린보다는 비싸지만 그러면서도 확실히 친환경차고 경제성 좋고 충전 스트레스 없는 이 하이브리드가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런데 GM은 그 하이브리드가 아예 없었죠. 하이브리드는 지금 당장 몇 년 안에 개발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현대차가 하이브리드를 40년 전부터 개발했어요. 토요타를 비롯한 일본 회사들은 그 전부터 하이브리드를 개발했습니다. 그때부터 개발한 걸 지금까지도 개선하고 하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이런 하이브리드를 지금 몇 년 안에 GM이 개발해서 양산차에 적용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죠. 그래서 결론은 이 현대차의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그대로 받아서 이 GM차들에 적용한다는 겁니다. GM은 지금 진짜 어마어마한 이득을 취했습니다. 이 수십 년 동안 제대로 못하던 소형차 그리고 하이브리드 차를 현대차를 통해서 해결을 하겠다는 거죠. 반대로 현대차는 이 개발해본 적이 없던 픽업 트럭을 제작하는 거, 그리고 이 관세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지금 당장 봤을 때는 현대차, GM 둘 다 서로 윈윈인 협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대차와 GM의 협력이 지금 양사의 신의 한 수가 되는 동안 하나 우려되는 지점도 있습니다. 바로 한국 GM이죠. 이전에도 그랬지만 한국 GM은 GM에 있어서 단순한 생산기지가 아니었습니다. GM그룹 내에서 소형차를 개발하는 역할을 수행해왔어요. 그런데 이제 GM이 현대차로부터 이 소형차 플랫폼, 소형차 기술을 공급받게 되면 한국 GM의 핵심 정체성이라든지 이 경쟁력이 사라지지 않나라는 우려가 됩니다. GM 본사 입장에서는 굳이 비용을 들여서 이 한국 GM의 연구개발 조직을 유지할 명분이 사라지는 거죠. 지금 한국 GM은 GM의 소형차, 그러니까 쉐보레 트랙스라든지 트레일블레이저, 뷰익 앙코르 GX, 뷰익 엠비스타 같은 차들을 개발부터 생산, 수출까지 도맡아서 하고 있고요. 이거 1년에 60만 대씩을 생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몇 년 뒤에 이 차들의 후속 차세대 소형 SUV를 이 GM이 현대차의 플랫폼을 기반으로 미국 현지에서 생산하기로 결정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실제로 GM 입장에서는 관세를 피하고 이 물류비를 절감하는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니까 이렇게 될 가능성이 아주 높죠. 이렇게 되면 한국 GM은 주력 생산 물량을 그냥 하루아침에 잃고 공장 가동률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최악의 상황에 놓이게 될 겁니다. 실제로 GM은 글로벌 시장에서 수익성이 떨어진다고 판단되는 해외 사업장을 과감하게 정리해왔습니다. 이 호주, 유럽, 인도 공장 폐쇄하고 브랜드 철수하고 이런 것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해왔죠. 특히 지금 한국 GM 같은 경우는 소형차를 생산하는데 이게 수익성이 그다지 높지도 않고 노조 문제, 올해도 지금 쉽지 않고 이런 상황들을 고려해보면 진짜 한국 GM의 입지가 상당히 위태롭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한국 GM만의 특별한 강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 트랙스, 트레일블레이저가 왜 이렇게 미국에서 인기가 있나 분석해보면 한국 GM의 생산 품질이 미국 대비해서 월등하게 뛰어나고 이 공급 능력도 안정적이었기 때문이죠. GM 본사도 이걸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한국 GM이 다른 GM 공장들보다 월등한 생산 효율성,
품질, 경쟁력 이런 것들을 갖추고 있다는 걸 증명해낸다면 GM 본사에서도 새로운 소형차, 이 현대차 남양연구소에서 개발한 플랫폼이니까 이걸 굳이 미국으로 가져올 필요 없이 이걸 한국 GM 연구소에 내려보내서 여기서 또 개발을 해서 생산 수출까지 하도록 만들겠죠. 지금까지 한국 GM, 이 GM의 소형차 개발 기지라는 과거의 영광을 갖고 있었는데요. 이제는 여기서 살짝 벗어나서 이 전 세계에서 가장 고품질, 고효율을 갖춘 글로벌 생산 기지, 이런 식으로 어떻게든 변화를 이뤄내야 할 걸로 생각되기도 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현대차와 GM의 차량 5종 공동개발 선언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현대차와 GM의 이번 결정은 단순히 이 두 기업의 생존 전력을 넘어섭니다. 글로벌 자동차 산업이 얼마나 유연하고 파격적인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상징적인 사건으로 생각되기도 합니다. 영원한 적도 동지도 없다는 말처럼 이제는 각자의 강점을 합쳐서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자동차 업계의 새로운 표준, 뉴 노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됐습니다. 오늘 차플레이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영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